오늘 나이 들면 원래 못 자는 거죠라는 질문에 다른 답을 드리려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새벽 3시에 문득 눈이 떠져서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잠자리에 누워도 1시간, 2시간이 지나도록 잠이 오지 않아 답답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지만 저는 20년 넘게 수면 상담을 하면서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잠은 운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오늘부터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변화할 것입니다. 처음엔 불안했던 마음이 공감으로, 공감은 안도로, 그리고 안도는 희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상담하며 확인했던 길을 여러분과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오늘 밤을 바꾸는 첫 장을 함께 열어볼까요? 저도 진료실에서 나이가 드니 잠이 줄었어요 라는 말을 매일 듣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포기와 체념이 섞여 있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저는 수면제에 의존하거나 아예 잠 못 드는 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잠을 방해하는 주범은 나이 자체가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작은 변화들, 예를 들어 늦은 시간에 자극에 더 민감해지거나 불규칙한 리듬이 쌓이고 작은 불안들이 모여서 새벽 각성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하필 새벽마다 깨서 아침까지 뒤척여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경기도 광주에 사는 박정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혜님은 올해 75세인데 무려 12년간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 그분의 표정은 정말 지쳐 보였어요. 밤마다 2~3시간씩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 깨면 그대로 아침이 되는 일이 반복되니까 낮에도 기력이 없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이 무엇을 먹고 언제 눕고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함께 기록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었어요. 저녁 7시에 드시는 커피 한 잔, 잠자리에서 보는 스마트폰,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서 확인하는 시계, 그리고 내일 병원 가는 일이나 자녀들 걱정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완전히 끊으셨고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멀리 두셨어요. 저녁엔 가벼운 허브차를 마시고 잠들기 전에 그날의 걱정거리를 노트에 적어서 머리맡 서랍에 넣는 의식을 만드셨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을 맞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수면제 없이도 밤 10시에 누워서 30분 안에 잠들고 아침 6시까지 푹 주무시고 계세요. 박정혜 님이 저에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는데 작은 습관들을 바꾸니까 20년 전 잠이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좋은 잠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것을요. 해결의 시작은 올바른 진단입니다. 나는 나이 때문에 못 자는 게 아니다라는 문장을 오늘부터 마음속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 다음에는 일과표처럼 수면을 관리합니다. 잠든 시각과 깬 시각, 밤중에 무엇을 했는지를 일주일만 기록해도 개선점이 선명해집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늘 밤부터 수면 일지를 써보세요. 간단하게 잠든 시각과 깬 시각, 중간에 깬 이유, 그리고 카페인이나 운동, 약을 먹은 시간을 적으면 됩니다. 둘째, 잠자기 전에 오늘 내가 바꾼 한 가지를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작은 성공이 내일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왜 하필 새벽 3시에 깰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잠에서 깨시거든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이 합쳐져서 같은 시각의 각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새벽 각성의 대표적인 원인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오후 늦게 마신 카페인이 체내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나 홍차는 물론이고 초콜릿, 일부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뇨제나 혈압약 같은 약물의 복용 시간이 밤중 각성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시계를 자꾸 확인하는 습관도 문제예요. 밝은 화면은 잠을 방해하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시계를 보는 순간 몇 시간 못 자겠네라는 스트레스가 생기죠. 낮 활동이 부족하거나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거나 과식하시는 것도 숙면을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숨이 막히는 수면 무호흡까지, 이런 작지만 강력한 7가지 요소들이 여러분의 잠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깬다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전주에 사는 이도현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도현님은 68세이시고 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치셨습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은 좋게 걸리니까 실제로 잠자는 시간은 서너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낮에는 졸려서 깜빡깜빡 조시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계셨는데 상담을 받으시면서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중에 이뇨 성분이 들어간 혈압약을 저녁에 드시고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그 약을 아침 복용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이시고 대신 오후에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습관도 만드셨습니다. 침실 온도도 조금 낮춰서 깊은 잠을 유도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일어나시도록 당부드렸죠. 놀랍게도 첫 주부터 중간 각성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끔 한번 깨기는 하지만 금방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고 2주 후부터는 밤새 깨지 않고 주무시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한 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니까 낮에 기운이 생기고 취미 활동도 다시 시작하시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도현님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약간의 시간 조정만으로도 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원인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해결책은 빼기에서 시작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모든 카페인을 금지하고 침실에서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시계는 뒤집거나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은 취침 3시간 전에 가볍게 드시고 낮에는 햇빛과 30분 산책으로 생체 리듬을 정상화해 주세요. 콧골이나 무호흡이 의심되신다면 검사를 미루지 마시고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천 팁을 알려드릴까? 첫째, 오후 2시 커트라인을 정하세요. 그 이후에는 모든 카페인 음료를 보리차나 허브차로 대체하는 겁니다. 둘째, 오늘부터 침실 2m 룰을 적용해 보세요. 침대에서 스마트폰과 충전기, 디지털 시계를 2m 이상 떨어뜨려 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낮에는 별거 아닌데 밤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밤에 뇌는 스트레스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조용한 밤에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듯이 작은 걱정도 크게 느껴지거든요. 시계를 보는 순간 이제 몇 시간 못 자겠네라는 생각이 불을 붙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잠자리에 누우면 갑자기 내일 병원 검사 결과는 어떨까?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통장 잔고는 충분할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요? 이때 필요한 것은 억지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머릿속에서 바깥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은 자꾸 커지지만 종이에 적힌 생각은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을 다루는 핵심 원리예요.
부산에 사는 김명자님의 변화 과정을 들려드릴게요. 김명자님은 72세이시고 새벽마다 자녀들 걱정과 건강 걱정이 밀려와서 잠을 놓치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사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밤마다 그 걱정을 하시고, 둘째 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걱정이 되시고, 본인의 혈압약이나 당뇨약 부작용은 없을지도 계속 생각나신다고 하셨어요. 특히 새벽 2시나 3시에 깨면 그때부터 아침까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낮에는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실제로는 별일 아닌 일들도 더 크게 걱정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어요. 우리는 김명자님과 함께 걱정 일기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1시간 전에 오늘 하루 걱정되었던 일들을 노트에 적는 거예요. 그냥 마구 적는 게 아니라 3단계로 나누어서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걱정되는 일, 두 번째는 이 걱정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세 번째는 내가 할 수 없어서 내일로 미루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길 일. 그리고 이 노트를 내일로 미루는 상자라고 이름 붙인 작은 상자에 넣는 의식을 만들었어요. 상자에 넣으면서 이제 이 걱정들은 내일 다시 생각할게요. 오늘 밤은 푹 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점점 익숙해지셨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여전히 새벽에 깨셨지만 걱정이 시작되면 이건 이미 상자에 넣었지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2주 후부터는 다시 잠드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새벽에 깨는 횟수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김명자님은 걱정이 생겨도 밤에 괴로워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할 시간과 쉴 시간을 분리했기 때문에 잠자리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지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 걱정을 안 하게 된 게 아니라 걱정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해결책은 걱정을 다루는 시간을 밤 이전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10분만 오늘의 걱정과 내일의 할 일을 적고 침실 문턱에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누웠을 때는 호흡의 속도를 낮춰서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 기혈을 바꿔주세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노트 한 권을 잠 전 걱정 통장으로 정하고 매일 3줄만 써보세요. 걱정거리 1줄, 할 일 1줄, 대응 방법 1줄씩 적으면 됩니다. 둘째, 누운 후에는 4-7-8 호흡을 3회 해보세요. 들이마시기 4초, 참기 7초, 내쉬기 8초로 마음의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좋은 잠은 운이 좋으면 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미리 깔아두는 길을 따라 매일 찾아오는 친구예요. 그 길을 만드는 루틴이 바로 4-7-8 호흡, 점진적 근육 이완, 이미지 연상, 그리고 20분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누우면 오히려 더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침대를 잠을 못 자는 곳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침대에 누우면 더 또렷해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뇌에게 침대는 편안하고 잠드는 곳이라는 걸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서울의 정세영 님도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정세영 님은 70세이시고 누우면 더 깨어나는 분이셨습니다.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도 막상 잠자리에 누우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대요. 그러면서 시계만 자꾸 쳐다보고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니까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세영님과 함께 체계적인 잠드는 루틴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먼저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부터 집안 조명을 모두 어둡게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어깨, 팔, 목, 얼굴까지 순서대로 올라가면서 점진적 근육 이완을 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 부위를 5초간 힘을 주어 긴장시킨 다음 힘을 완전히 빼면서 이완되는 느낌을 천천히 느끼는 거예요. 발가락에 힘을 주었다가 팩 풀어주고 종아리를 긴장시켰다가 완전히 늘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몸 전체를 이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편안했던 기억의 장면을 떠올렸어요.
정세영님은 어릴 때 할머니 댁 마당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할머니가 주신 수박을 먹던 기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오감으로 생생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따뜻한 햇살이 볼에 닿는 느낌, 달콤한 수박 맛,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까지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그 순간에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이완을 하다가도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이미지에 집중하려고 해도 걱정이 끼어들었죠. 그럴 때는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생각이 들어왔네 하고 인정한 다음 다시 호흡이나 이완으로 돌아가라고 알려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20분 법칙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해도 20분이 지나서 잠이 오지 않으면 과감히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이나 다른 방에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지루한 책을 읽으면서 졸림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20분일까요? 침대와 잠이 안 오는 고통을 연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침대는 잠드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면 침대에서는 잠들거나 아니면 나오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해요. 중간에 뒤척이면서 괴로워하는 시간을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세영님은 처음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침대에서 일어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셨죠. 2주 차부터 침대에서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대부분의 날에 20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누우면 10분에서 15분 안에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몸과 마음이 잠들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점진적 근육 이완을 하면서 몸의 긴장이 풀리는 걸 처음 느껴봤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침대에 눕기 전에 조도를 낮추고 4-7-8 호흡을 3회 합니다. 그 다음 발끝에서 얼굴까지 긴장 5초 이완으로 올라가세요. 평온한 장면을 오감으로 그리며 머물다가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과감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실에서 조용한 활동을 하며 졸림을 다시 모아 침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실천 팁을 드릴게요. 첫째, 오늘 밤 호흡, 이완, 이미지, 20분 이 4단계를 메모지에 써서 머리맡에 붙여두고 순서대로 실행해 보세요. 둘째, 일주일간 잠드는 시간과 중간 각성, 기상시 개운함을 0점에서 10점으로 기록해서 루틴의 효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잠은 나이에 상관없는 회복력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바꾸는 건 밤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기분과 움직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입니다. 잠을 잘 자면 인생이 달라져요. 혹시 여러분도 작은 변화가 과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계시나요? 춘천의 송미숙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그 답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송미숙님은 74세이시고 저녁 한 잔 커피를 가장 아끼셨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 하시고 저녁 8시쯤 드시는 그 커피 한 잔이 유일한 휴식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커피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걸 알게 되면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포기하기 어려워하셨어요. 60년 넘게 커피를 마셔온 분인데 갑자기 끊으라고 하니 마치 소중한 친구와 헤어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잠 못 이루는 고통이 더 크다는 걸 아시니까 조금씩 바꿔보기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계별 계획을 세웠어요. 첫 주에는 저녁 커피를 오후 2시로 당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기로 했죠. 처음에는 허전하다고 하셨지만 보리차에 꿀을 조금 넣으니까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주부터는 저녁 산책을 추가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만 동네 한 바퀴 도시다가 점점 20분, 30분으로 늘려갔어요. 산책하면서 보리차 효과도 더 좋아지고 몸도 적당히 피곤해져서 잠자리에 누우면 더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었고 다시 잠드는 시간도 빨라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잠 이외의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낮에도 피로감이 덜하고 무엇보다 성격이 밝아지셨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엄마가 많이 밝아지셨다고 하고 이웃분들과 대화할 때도 웃음이 많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송미숙님 본인도 깜짝 놀라셨어요. 단지 커피 한 잔을 보리차로 바꾸고 산책 20분을 추가한 것뿐인데 삶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저녁 보리차가 커피보다 더 좋다고 말씀하세요. 몸에도 좋고 잠도 잘 오고 무엇보다 다음 날이 개운하니까 훨씬 만족스럽다고 하시거든요. 작은 변화가 만든 기적 같은 일이었죠. 송미숙님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단계적 접근이었어요.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씩 천천히 적응해 나간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한 것도 중요했어요. 커피를 그냥 끊기만 한 게 아니라 보리차라는 대안을 찾은 거죠.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1주 차에는 카페인과 스마트폰, 시계 보기를 정리하세요. 2주 차에는 걱정 일기와 호흡 이완 루틴을 만들어 보시고 3주 차에는 저녁 식사와 산책을 고정해 보세요. 4주 차에는 무호흡이나 약 복용 시간 등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오늘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그 하나가 내일의 둘, 모레의 셋을 불러옵니다. 작은 실천은 늘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 여러분의 잠도 그렇습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늘의 한 가지를 지금 정해서 메모하고 취침 전에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매일 보면서 실천 의지를 다지는 거예요. 둘째,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의 성공 한 가지를 체크하고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작은 성취감이 다음 실천의 동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에서 시작해서 공감과 안도를 지나 희망으로 걸어왔습니다. 이 희망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행동으로 증명될 사실입니다. 잠은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얼마나 오랫동안 못 잤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이제 조명을 낮추고 호흡을 세며 걱정을 노트에 내려놓으세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도, 여러분의 내일도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 건강의쌤이 옆에서 함께 지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